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한생기숙학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간반 국어과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또 오르비 클래스에서 인강을 찍고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뭐 제 인강을 들었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관학교에 좀 간절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시라면 자제분이 그러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 이제 저희 학원은 아마 인터넷에 좀 관심 갖고 검색을 해봤다면 아, 사관학교만큼은 이제 이 학원이 정말 최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규모도 있고 이제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저희 학원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항상 운영합니다. 겨울방학 특강 그리고 예비고 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특강까지 연계해가지고 사관 1차를 좀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커리큘럼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바로 그 사관학교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사관학교반은 왜 달라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뭐 정말 저희만큼이나 많이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자제분이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으면 또 알아보시게 되고 또 학생이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단 올해 2017년에 실시한 1차 시험에서 또 올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죠. 일부 학교가. 그 정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 또 어떤 친구는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관심도가 커지고 이제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상위권에 각축장으로 변모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고3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정말 전국에 우리 학원처럼 이제 약간 사관학교를 꿈꾸는 친구가 아닌 그런 어떤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재수할 때 가는 학원 하면 아마 강남의 D학원이나 또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강남의 H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각각 강남권에서만 거의 1,500에서 2,000명의 그런 재수생들을 데리고 있죠. 그 대다수는 등급대가 다 1, 2등급입니다. 성적대가. 1등급대가 많아요. 정말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글로 간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대거 지금 사관학교 1차 시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가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전 감각 유지용 또는 뭐 정말 학원에서 실전을 위해 압박을 하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몇천 명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 경쟁률이 막 40대 이상까지 올라온 데는 이 친구들이 한몫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도 생기냐? 그만큼 1차 시험의 컷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점이다라는 컷 말고 실질적인 컷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017년에 실시했던 사관 1차의 컷은 작년보다 떨어졌죠. 근데 그건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상위권 애들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상위권들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야 우리가 냉정하잖아요. 현실은. 내가 사관학교 간절하고 나만큼 정말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고 여러분들을 뽑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그죠?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 1차 시험을 뚫지 않으면 2차 시험 수능의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물 같은 상위권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보러 온 친구들을 이길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일단 여러분이 고쳐먹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냥 남들처럼 해서 사관학교를 가겠다가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 지금 본의 아니게 난이도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그죠?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차이가 상당해요. 준비를 안 하고 만약에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5, 1등급을 찍고 있어요. 지금 2학년 때. 그런 친구가 사관학교 시험 봐서 그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야. 수학을 96, 100점 찍는 모의고사에서 찍는 친구가 사관학교 1차 시험 보면 7, 80점밖에 안 나와요. 그걸 고난도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대비를 했냐에 따라 2등급이 1등급을 이기기도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난이도, 그 난이도에 얼마큼 대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관학교 1차 시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그냥 시험 삼아 시험을 보는 상위권 친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관학교의 고민도 깊어져요. 사관학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육사다. 310명의 합격생을 최종적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졸업해서 임관하는 친구는 250명 전후에 불과합니다. 5, 60명이 도태되는 거야. 못하는 거죠. 아,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그 친구들은 아마도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관학교도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단 1차 시험을 패스한 친구들에 한해. 그걸 걸러내는 작업이 2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 정말 사관학교에 대해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포텐셜을 보여줘야 하는 게 2차 시험이죠. 그 정도로 2차 시험의 중요도는 올라가고 있다. 우선 선발 비중이 높아진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자, 요걸 생각하시면 사관학교 입시라고 하는 게 일단 상위권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했구나. 그리고 1차 시험의 고득점과 2차 시험에서의 고득점이 필수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방학특강은요, 다른 학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학원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에서 방학특강 때 심어주려고 하는 것과 저희 학원이 방학특강 때 심어주려고 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나오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고난도에 대한 대비, 충분한 어떤 내공의 확보, 그게 미리 필요하다는 거죠. 예비 고3이라면 미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비고3은. 지금 이 겨울방학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7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7개월. 일반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1년이 나와서 10개월이 나와서 이 얘기할 때 우리는 7개월이 남은 거야. 그럼 이번 방학특강 때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뭐를? 사관 1차 대비를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기본기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고난도에 대한 대비까지 맞춰야 한다. 이 얘기고요. 예비 고2. 자, 이 친구들은 또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2학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학년이 됐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3학년이라면 사실 가능성이 떨어져 가는 거죠. 점점. 사관 1차 합격할 확률이. 그런데 2학년들이 대비를 하고 미리 2학년 때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기본기, 그 다음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한 설정,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고 1은요. 물론 이제 사관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 건드려 주겠으나 일단은 기본입니다. 기본. 철저하게 수능에 대한 베이스를 1학년 때 바짝 깔 수 있게 방향성을 깔아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단 호흡은 남들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고난도 문제, 사관 1차에서 다루는 고난도 문제는 다 2, 3학년 시험범이기 때문에 1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그걸 소화하는 건 어려워요. 대신에 저희가 방학특강 때 심어드릴 건 완벽한 기본기 조성입니다. 그 위에 사관 1초의 고난도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업 자체도 사관학교 1차 시험의 특징을 잘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어는 일단 문학에서 왜 수능에서는 그나마좀 EBS 연계도를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문학이 있죠. 비문학은 원래부터 수능도 이거 연계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학은 EBS 연계도를 활용하여 그래도 시간 단축도 좀 하고, 지금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 국어가 어려워져서 읽을 것도 많아지고, 그 어떤 연계도도 느끼고, 그래서 시간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좀 높여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관 1차 시험은 연계도가 없어요. 뭘 해야겠어? 그럼 낯선 작품을 떠줘줬을 때 사관학교 이렇게 출제됐던 문학작품 리스트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보다 모르는 작품, 처음 봤을 만한 작품의 출제 비중이 높단 말이야. 수능은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사관 1차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즉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해석의 툴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갖추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나가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도 제공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문학입니다. 일단 비문학은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수능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꾸준한 훈련을 방학 특강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특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사관 1차는 우리가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경제 지문의 비중 자체가 수능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방학 특강 동안 기본기를 저희가 닦아드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관 1차는 전통적으로 문법이 어렵죠. 최근에는 수능이 워낙 어려워져서 이제 수능도 문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사관 1차는 원래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을 방학 기간 동안에 다 끝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문법 잡아놓고 문학은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툴을 만들어 놓고 비문학은 꾸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드리는 게 저희 학원 예비 고3, 예비 고2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는 거죠. 특히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 기본기, 훈련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도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기본기, 고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고3이라면 고1은 그 기본기,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본기 조성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주간 테스트 또 이런 걸 통해 많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고요. 특히 예비고 3의 경우는 국영수 공통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관 1차 전용 모의고사를 봐요. 우리 학원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든 거기도 하고 이 사관학교 1차 시험보다 살짝 더 어려운 모의고사를 보면서 고난도에 대한 실전 감각까지 길러드리는 게 저희 학원의 1차 시험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시면 영어 시간이 많이 적어요. 여러분들은 절대평가 세대, 절평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약간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야 내가 90점만 넘기면 되는 싸움이라면 굳이 어법 같은 거 파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 내가 듣기 다 맞고 웬만한 독해 다 맞으면 어법 공부에 대한 니즈가 없어져 버려요. 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까. 그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게 영어 절대평가 세대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합니까? 빈칸 내가 반타작 정도 합니다. 어법 틀리고. 그래도 90점은 넘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절대평가 세대지. 그런데 사관 1차는 여러분들의 보루, 듣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듣기를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낯설겠죠? 적응하는 훈련.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 여러 가지 독해 스킬. 문항별 접근법. 뭐 빈칸, 순서 배열, 뭐 등등 우리가 장문 독해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있잖아. 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준비. 사관 1차는 얘네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항이 출제돼요. 듣기가 안 나오잖아, 17문제가. 그럼 11문제는 요게 다 늘어나는 거지. 대비를 안 하면 발려버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도 저희 방학 특강에 와서 어법, 독해 스킬, 문항별 접근법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나가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다른 학원의 커리하고 국어보다는 훨씬 더 차이를 많이 둘 수밖에 없고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어가 사관 1차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 그냥 다 합산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또 우리 학원의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건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또 1학년 같은 경우도 1학년은 듣기평가까지 저희가 또 같이 진행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기본기 조성.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 이제 기본기냐 고난도까지 가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러합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은요. 고3의 경우 전범위. 시간 없는 거 아시죠? 빠르게 전범위에 대한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하반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차는 존재해요. 하반은 약간 개념을 조금 천천히 나가고 상반은 개념을 빠르게 나가고 고난도 비중을 키웁니다. 하반은 고난도 비중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기본 개념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애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고요. 고2는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될 이제 미적분 확률 통계 파트까지 여기까지 똑같아요. 2학년 때 나가게 될 범위를 다 나가면서 사관 1차에 나오는 유형 정리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고난도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게 고2고요. 2학년 때 전범위입니다. 이제 고3은 수능에 해당하는 전범위, 사관 1차 시험 전범위가 되고 이제 고1은 고1 진도에 대한 것들을 나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수원 수투가 메인 커리가 되겠죠. 그 다음 상빵 같은 경우는 약간 미적분까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따져주고 고난도 문제 풀이까지 다 맞춰드리는 게 각각 해당 범위에 대해 그게 저희 학원 커리예요. 수학은 사관 1차 수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21번, 29번, 30번 이런 유형의 문항수가 좀 더 많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큰 차이는 우리가 그냥 수능이라면 편안하게 풀고 넘어가는 3점짜리와 4점짜리 쉬운 문항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막말로 수능에서 킬러 문제 2개나 3개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잖아. 88, 92 이렇게 나오면. 근데 사관 1차는 그런 난이도를 다 틀리고 또 여기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3점짜리, 4점짜리 쉬운 게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문제 풀다 막혀요. 준비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수학의 차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습 자체, 시험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준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심어줄 부분입니다. 특히 예비 고3은요, 고난도 문항 풀이를 반드시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의 1차 컬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2차 시험은 그래요. 1차를 패스해야 2차가 있죠. 근데 그때 가서 많이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 내가 체력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학생인데 팔굽혀펴기 한 개도 못해. 근데 1차 끝나고 하겠다?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여기 있는 동안에 훈련을 일주일에 2번씩 시킵니다. 그래서 좀 훈련법 중심으로 밖에 나가서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이렇게 훈련, 연습을 좀 해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 1, 2급이 나오잖아요. 저희 학원을 다니는 사관학교반 재수생들은 나중에 가면 거의 체력이 1, 2급입니다. 그렇게만 나와주면 여기서 우선 선발 뽑힐 때 1차 고득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한국사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차 대비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사관학교 2차 시험에서 면접, 약술, 토론 이런 데서 이제 역사관 소스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건 수능 한국사를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1차 시험 국영수의 포인트를 많이 맞출 수밖에 없지만 2차 대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방향성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사관학교를 초청해서 사관학교 입학처에서 와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내년도에 변화하는 입시의 흐름, 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게 되고요. 또 저희 학원 출신의 생도 선배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원에 옵니다. 그래서 이들과 세미나, 간단하게 대화, 티타임 같은 걸 하면서 선배들의 공부 노하우도 배워보고 또 선배들이 사관학교에 실제로 들어갔더니 어떻더라도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 특강이 있습니다. 비교적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투스 같은 데서 수업을 했었고 이제 다른 재수생들을 많이 만나봤던 사람인데 다른 재수생들보다는 이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재수생들 멘탈이 좀 세긴 해요. 사명감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웬만한 힘든 거는 참아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 3학년이라면 이제 고3 생활, 2학년이라면 2학년 3학년 생활,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3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심리적 단단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 심리 특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많은 시간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전문 심리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좀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고 조금 학습 집중력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희 학원 방학특강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방학특강 오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고3. 지금 우리 애가 4등급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근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성적표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제 16년에 저희 학원을 다닌 친구인데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이 2017년에 이제 우선 선발이나 수능은 아직 안 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2016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6학년도 수능에서 4, 5등급을 찍은 친구예요. 이과인데. 이과가 더 올리기 힘드니까 제가 이과 걸 가져왔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B형, 지금으로 따지면 가형이죠. 5등급, 영어 4등급. 그 친구가 그 2016년에 이제 봤던 1차 시험에서
2015년에 봤던 1차 시험에서, 16년이네요. 2016년에 봤던 1차 시험에서 243점을 획득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 저희 학원에 1월 1일 날 들어왔던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만큼, 4, 5등급에서 이만큼의 성적 향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이 있거나 예비 고2나 예비 고1은 훨씬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못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해요. 한 명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이과인데요.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의 성적을 갖고 왔습니다. 평균 3등급 정도죠. 이 친구는 1차 시험 성적이 우리 학원에서 똑같이 좀 7개월 정도를 준비하고 271점을 획득했습니다. 뭐 가고 싶은 사관학교 골라갈 수 있는 점수죠.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3등급으로 들어와서도. 그래서 그 친구가 우선 선발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학특강 동안 완벽하게 방향 설정하고 여기서 방학특강 때 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분명 이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줘야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저희는 뭐 고3 사관반하고 이제 재수 사관반 요걸 합쳐서 2017년도에 106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17년이죠. 그러니까 18학년도 입시에서는 1차 시험 합격자를 현재까지 161명을 배출했습니다. 아마 최종 합격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성적들이 단단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내년의 주인공은 여러분, 또 후년의 주인공은 예비 고2, 그 3년 후의 주인공은 예비 고1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학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와준다면 저희 학원하고 궁합이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개강은 2017년 12월 31일 날 개강을 해서 1월 31일까지 32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요. 예비 고3은 문과 2반, 이과 2반 총 100명만을 모집합니다. 저 고3은 빨리 마감이 되는 편입니다. 상학교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등록하실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 예비 고2는 50명입니다.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 이렇게 끌고 가고요. 예비 고1은 계열 구분 없이 한 개 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학은요, 좀 소수정예로 예비 고2나 예비 고1은 4개 반으로 수학을 찢어가고 여기는 수학을 2개 반으로 찢어가기 때문에 수학은 좀 소수정예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우리 사관학교 겨울방학 특강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자, 사관학교 꿈이 간절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사관 1차나 2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합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 강사 신한종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